네, 지금까지 정리한 정치권 소식들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다 짚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여권부터 살펴봤으니까 지금 네. 야권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발언이 연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발언이었어요. 어떻게 네.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윤 총장 얘기는 이제 언론이 맥락을 잘못 전달해서 네. 진위와는 다르게 보도가 됐다라는 해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여야 후보 불문하고 이제 설화가 나올 때는 많이 언론 탓을 합니다. 근데 대선 국민에서 언론은 사실 아주 까칠한 현미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친절하고 관대한 언론은 없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반기문 리스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 생수를 못 마셨네, 뭐 지하철 티켓을 잘 못 끊었네, 뭐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결국 집중 포화를 맞고 대권 도전 선언한 지 20일 만에 이제 낙마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이런 사소한 말이 결국 언론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 이게 이제 최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지금까지 그런 형식들을 보면 윤 전 총장이 내뱉고 네. 또 의도와는 좀 다르게 해석됐다 이런 그 캠프의 해명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 캠프 측도 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정무실장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익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거는 어제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후보도 굉장히 속상해하고 또 좀 자책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거를 오히려 뭔가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자 하면서 이 캠프 내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 이른바 그 레드팀이라고 하죠. 그 레드팀을 만들어서 좀 재발 방지를 사전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발언들 120시간 노동, 또 뭐 밀란, 부정식품, 후쿠시마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드팀을 얘기를 했어요. 네. 뭐 본인들끼리야 레드팀으로 이해가 되겠지만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레드팀이 뭐야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레드팀이라는 게 군사용어입니다. 가상의 적이라는 말인데 말하자면 가상의 적 내부에서 공격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네. 아주 그 윤석열 총장의 약점, 취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하여서 거기에 방어하고 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네. 하겠다는 건데 뭐 아주 뒤늦게나마 어떤 정치권의 지도자의 화법이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새삼 깨달은 건데요. 저는 이렇게 보면 후보와 참모들 간의 어떤 케미, 콤비가 좀 잘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하면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비교적 개인 플레이를 좀 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과거의 습성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닌가. 이후 대선 국민은 판이하기 때문에 후보들, 참모들하고 긴밀하게 서로 아마 콤비네이션을 이루어야 될 겁니다. 네. 그 최진 원장님 지난번에 서초동 화법과 여의도 예. 화법은 다른데 윤 예. 전 총장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지적해 주셨거든요. 예. 그럼 참모들하고 소통하는 방식도 예전에 검사로서 있었을 때와 지금 예.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서초동 화법이 30년 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대권조전 선언한 지 2달 만에 여의도 화법으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여의도 화법이라는 게 한마디 하면 그게 온갖 억측을 낳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뱉어야 되는 건데 네. 서초동 화법은 있는 그대로 이제 툭툭 밖으로 던지는 건데 예. 그럼 뭐 엄청나게 후유증, 후폭풍을 일으키기 마련이죠. 예. 아마 뒤늦게나마 지금 상당히 좀 뼈저리 그 중요성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레드팀이랑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예. 어찌 보면 검사로서 공격자였다면 이제 수비자 입장이 좀 돼야 되는 그런 것들 좀 예, 그럴 것 연습해야 되지 같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이 결과일까요? 지지율이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이게 지금 매주 나오는 조사죠. 그래서 예. 이게 사실 지지율 추이를 볼 수가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크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요. 이게 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죠? 발언 논란이? 예, 저는 이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좀 염두에 둬야 될 속담을 든다면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 네. 정말 실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지지도를 뚝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는 국민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기대감과 피로감이 혼재해 있다. 기대감은 과거 윤석열 총장이 해왔던데 여러 가지 행태들, 정부와는 맞서는 이런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높은 지지도로 남아있다. 예. 문제는 미래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 미래 국정 민생을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청사진이 네. 나올까,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이 피로감, 이게 겹쳐 있기 때문에 네. 지지도가 상당히 좀 오르락내리면서 답보 상태, 예.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네. 봅니다. 그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지금 10%대를 내려간 거잖아요, 예. 때로. 그러면 그거는 좀 그런 가랑비에 옷 젖는 잦은 실수들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좀 미묘한 게요. 지금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윤석열 총장이 급등한 데도 있고 또 급락한 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SNS 댓글을 보면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불만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어떤 데는 오르고 어떤 데는 나르냐 이렇게 네. 같은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이 대목에 좀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 여론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라든지 원칙을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최재형 감사원님 뭐 새롭게 뭐 당에 들어오고 입당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주울리 논란이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2강 1중 다약 구도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수나 진보,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견해는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아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는 아직도 관망 상태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수 진보 3대 3 하면 나머지 3에 차지하는 중도가 예. 여전히 후보들의 미래에 예. 대한 평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사실 말씀하신 그 3이 어찌 보면은 예. 앞으로 캐스팅 보트 선거를 움직일 그렇습니다. 수 있는 그 3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모집군인지 이게 전화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ARS로 했는지 무선 전화로 했는지 네. 이게 패널인지 이런 걸 잘 구분하시고 가능하시면 질문까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나온 그 전국 지표 조사에서는 네. 좀 특징만 짚어보면 예.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나란히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여와 야 쪽에서 몰아줘야 되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도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네. 정확히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네. 과거에는 이제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지지도가 들쑥날쑥한데 지금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여론조사 방식이 비슷하더라도 네. 결국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상당히 큰 흐름만 볼 필요가 있다.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네. 참고하실 필요가 예, 있고 그리고 예. 지금은 여전히 아직까지 큰 요동치는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엄청난 네거티브라든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매일 종편에 와 있는 보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지지도에 큰 출렁이는 변화는 없다. 그 얘기는 중도층은 그런 네거티브나 그런 정치적 이슈보다도 예. 민생이라든 정책 이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SNS가 요즘 화제입니다. 어제부터 예. 휴가에 들어갔는데 연일 뭐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모습 보여주고 오늘 아침에도 강아지와 함께 침대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빠 오늘 출근 안 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이미지를 좀 변화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나쁜 이미지에 대해서 좀 상쇄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상당히 이제 감성 이미지 전략을 지금 구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면에 강아지, 고양이 나오는데 7마리 키웁니다 아파트에서. 네. 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키우네요. 특이한 네. 경우인데, 예. 근데 지금 휴가에 들어간 시점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당 밖에서 뭐 행사에 왜 참석을 하지 않았냐 그건 공방이 있고 더구나 이제 후쿠시마 뭐 발언 실언 논란도 많고 아주 골치 아프고 복잡할 때 바로 이제 휴가에 들어가서 네. 침대 위에서 지금 이렇게 반려견하고 같이 껴안는 아주 좀 부드러운 장면 연출했는데 말하자면 네. 상당히 무거운 공격에 대해서 아주 가벼운 대응을 한 거거든요. 예.
저는 저런 거 약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권에 있는 정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네. 너무 저를 알기 때문에. 네, 네. 그러나 정치를 잘 모르는 분,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 다수의 뭐 영시민, 서민이라도 이런 뭐 MZ 젊은 세대들은 네. 저런 모습들이 좀 상당히 다정다감하고 예. 좀 편하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크진 않지만 작은 효과가 더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누군가가 좀 감성 정치, 감성 이미지에 대해 상당히 좀 잘 아는 전문가가 저는 코칭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전문가의 코칭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군요. 자, 뭐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정말 효과가 어느 정도 끼치는지 또 이제 지지율도 보고 네. 과정 속에서 좀 앞으로 또 이제 발언 논란이 또 있다면 또 어떻게 예, 될지 모르기 예,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윤석열 전 총장에 앞서서 입당을 했죠. 저희도 이제 인터뷰를 해가면서 이제 이분의 화법이 좀 익숙해지려고 하고 네. 있는데 예. 점잖으세요. 웬만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한 본격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 조금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 발언인데요.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문제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생각해 볼 때 말씀을 좀 편하게 하시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치인으로 되신 다음에 이 발언의 무게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텐데 예. 정치에 적응해 가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최재형 전 원장의 저 정도면 상당히 작심하고 발언을 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최 전 원장도 발언이 좀 막연하다. 그리고 예. 너무 착하기만 한 것 아니냐. 뭐 또 너무 정직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절대 이제 두 분 다 뭐 공직자 출신인데 공직 사회의 특징이 많이 다르잖아요. 검찰하고 또 감사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는 네. 분 아시겠지만, 근데 훨씬 더 이제 공무원 스타일이고 좀 선비 스타일, 좋게 표현하면 이제 이런 뉘앙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최재형 감사원장이야말로 더 메시지 이 트레이닝을 세게 강도 높게 아마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인터뷰할 때도 사실 준비가 안 됐다라는 부분도 네. 다른 때 같으면 그건 뭐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넘어가도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솔직한 부분도 있지만 네. 저런 분이 이제 정치권에서는 또 여의도 문법상은 네. 너무 어설프다 준비부터 이렇게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도 높은 이미지 컨설팅, 메시지 컨설팅이 아마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이 뉴스키 시간에 이제 화상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좀 의도적으로 윤 전 총장을 좀 의식하셨을 것 같아서 질문을 예. 드렸어요, 계속. 예. 그랬더니 조금 피해 가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사실 전략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당내 경선 안에서 양강 구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윤 전 그렇습니다. 총장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아닐까요? 전략을 어떻게 좀 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는 지금 정체하고 있는 지지도를 네. 더 올리냐 최대 과제인데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45%는 넘었지만 네. 선의 10%를 넘으면 엄청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10%를 지금 못 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10% 넘으려면 본인의 아성 지지 기반, 보수층, 말하면 대구 경북이라든지 고연령층이라든지 이런 층으로부터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중도 행보보다는 상당히 좀 보수 행보를 네. 더 강도 높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10%만 넘는데 아마 주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전략 중 하나일까요? 지금 PK와 TK 지역을 훑고 있습니다. 오늘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뭐 인연 공개하기도 하고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보수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수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10%를 넘는 이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전략인데요. 보니까 상당히 좀 보수의 가풍, 가문 이런 보수의 DNA를 많이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아버지도 박정희 이제 최고의장 시절에 비서관을 네. 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장모는 또 프란치스카에서 비서를 했고 네. 또 우리가 아까 나왔지만 가족들 몇 년까지 다 있는 데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다는 건 집안이 얼마나 이제 보수적인 그런 FM 그런 보수 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걸 표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벼락 공부
한다고 해서 이제 팍팍 그 국정 능력이나 보수표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공부를 뒤늦게 하더라도 국영수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 민생이나 경제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큰 가닥, 이 부분만 좀 정확히 제시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되는 움직임을 잡을 수 있는데 마음을 보수층으로부터 아직 그게 고부성을 확 잡을 수 있는 국영수 이 부분이 제대로 청산이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하고 조금 표가 정체된 상태라고 봅니다. 사실 당내 경선에서 국영수는 어떻게 보면 이 TK, PK 민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사실 뭐 진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그 중도표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준석 지도부도 그런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와 조금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런 행보가 이준석 대표와 그 지도부와 조금 마찰이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조금 저는 생각이 이제 다르게 합니다. 이렇게 지도부와 후보들의 간의 목소리가 적당하게 다른 거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일종의 역할 분담인데요. 그러니까 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 대표 상당히 선을 긋고 또 후보는 또 박근혜 대표 사면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우호적인 표현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보수층도 당기면서 또 중도층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양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후보나 지도부가 티격태격 세게 마찰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적절하게 역할 분담하면은 그런 뭐 큰 효과가 적절하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여쭤본다면은 탄핵은 정당했지만 지금 정도 박근혜 대통령 4년 4개월 벌써 투옥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면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게 이준석 패신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당내에서 준비하는 뭐 경선 그 준비 과정에서 당내 유력 후보들이 좀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준석 대표와 거리두기를 하는 건 아니냐.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참 저게 앞으로도 이제 좀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일단 많습니다. 10명이 넘은 데다가 거기다 후보 간의 지지도가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때가 후보들에게 정말 총각을 다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10명이 넘는 지지도가 천차만별 후보에게 모이십시오라 하면 한꺼번에 모조리 다 모일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멸치나 고등어나 뭐 돌고래처럼 각각 서로 개성이 독특한 사람이 우르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 당원에서 나은 거냐 아니면 뿔뿔이 따로 가는 게 나은 거냐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모임할 때는 이제 가능하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통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멸치든 뭐 고등어든 뭐 돌고래 한꺼번에 모여도 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현 대표의 상당히 그 정무적인 감각을 많이 담은 모임 자리를 만들어야 다 모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대선 시기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으로 좀 분위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경선이 지금 과열되고 있다. 이건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바 조폭 연루설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또 다른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 이 상황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는데요. 이거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조폭 사진 서로 올리면서 이게 무슨 관계냐 이렇게 서로 묻기 시작했더라고요. 기겁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겁했고 아연 실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가나?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문책하지 않으면 또 캠프 인사들, 후보들이 지시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그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락대전 뭐 이렇게들 얘기하던데 제가 볼 때는 명락 폭망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고 당에 치명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박용진 의원이 명락 폭망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논란들이 원팀이 되는 게 아니라 팀킬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저 조폭 연루설의 내막을 조금은 압니다만은 저게 이재명, 이낙연 두 캠프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민주당에게도 절대 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민주당 보면은 뭐 여배우 스캔들, 욕설 파문, 뭐 음주운전 그리고 뭐 탄핵 뭐 논란 그리고 뭐 무능력 시비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다 뭐 대선판에 그게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네거티브지만 저 조폭 연루설은
저는 후보나 당에게나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저는 잘못된 그런 뭐 논란이라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 제2, 제3의 그런 불필요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마타도 논란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강력한 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아마 민주당도 마련을 해야 되고 국민힘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은 네.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후보들이 그런 네거티브, 예. 국민들에게 정말 짜증나게 네거티브를 예.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건 정말 제살 깎아먹기이기 네.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여야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캠프가 상당히 과열 양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연일 네거티브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서로 이제 음주운전 이력, 예. 이재명 지사의 이게 이낙연 전 대표도 전 지사다 보니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번엔 또 선거법 위반 이 부분을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양측에 이렇게 붙는 게 정말 제살 깎아 먹긴지 이게 정말 검증이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제 팩트지 않습니까? 팩트. 네. 벌금 50만 원 실제로 선거 위반으로 받았다면 그 부분에도 어떻게 왜 받았는지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낙연 네. 대표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필요한 그런 문제 제기일 수 있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류의 앞으로 공격과 방어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그런 부분들은 조폭 연루설이라든지 혹은 아주 민감한 사생활과 관련 그러니까 대선 흐름과는 상관없는 네. 자질과는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 이거는 좀 자제하고 근데 후보들은 자제 안 하죠. 예. 솔직히 지지도가 급하기 때문에 네.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걸 제기할 수 있는 이를테면 이상민 그런 선거관리위원장 같은 네. 경우가 딱 어떤 뭔가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제기를 만들어 놔야 될 겁니다. 설정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감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은 예. 후보들이 좀 더 조심하고 신중을 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를 거론했고 또 이재명 지사가 반발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건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뛰어들어서 아주 홀가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자유롭다. 다른 사람들 또 경기도민 입장에서도 지금 선거운동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맛에 가 있지 않습니까? 딱 직책을 놓고 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보이는데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도민 1,380만 원께서 저한테 맡긴 책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 많이 하겠다고 사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이게 결국에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그게 정해진 법적 시한은 이게 완전 후보로 결정될 때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진 대로는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네. 그때까지는 이재명 지사는 유지를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좀 해석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도나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 같은 것들을. 예. 그러니까 연말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사퇴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 치열하게 경선이 붙었으면 지금 정도는 사퇴를 하는 것이 도저히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희룡 지사 입장이고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원희룡 전 마지막 제주지사는 지사직 사퇴했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충실히 도지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도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예. 이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 연구도 했고 했기 때문에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사직을 유지하고 도정을 해도 문제가 많고요. 지사직을 도중에 일찌감치 그만두고 해도 저는 문제가 많습니다. 둘 다. 예. 예. 어느 경우더라도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요번에 예선부터 경선 초반부터 여야 불문하고 이번에 네. 참여했던 전현직 광역단체장 도지사들이 12명입니다. 네. 현직이 6명이고 전직이 6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충남도지사, 강원도지사, 전부 다 제주도지사까지, 경남도지사까지 전부 다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제도적으로 방치하지 않으면 장담컨대
다음 대선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러니까 5년 후, 6년 후에 있는 대통령 선거 때는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단체장들, 17개 단체장들이 다 나올 거고 네. 그다음에 기초단체 장까지 나갈 겁니다. 예.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행정 공백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차제의 이 부분에 이번 이제 방법이었으나 대선 이후에는 충분히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원칙과 룰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조금 전에 아까 이재명 그다음에 원희룡 두 분의 공방에 대해서는 이거 뭐 둘 다 어느 쪽도 다 그 도민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예. 이재명 지사라도 도민들에서 충실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저는 이제 도리라고 봅니다. 네. 다만 당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당 지도부가 예. 송영길 뭐 이런 당 지도부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할 건지 아니면 강력하게 안박을 해서 도중에 지사직을 일찌감치 그만두게 될지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경선의 변수로 이제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여야 공방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오늘 이모저모 다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